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혹시 아세요? 산업혁명은 뭐예요 그럼?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급속도로 발달한 산업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혼자 하는 일을 기계가 몇백 명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네덜란드의 방직기계, 옛날에는 옷감을 짤 때 한 사람이 옷감 짜는데 이만큼 한 번 짜는데 한 열흘이 걸렸는데 이거를 기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대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백 벌을 짜내는 이런 게 나온 게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되는데 뭐 14세기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인문학적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산업혁명은 커피 때문에 일어났대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커피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고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죠. 1700년대. 1700년대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영국에 그랜드 커피숍이라고 아주 큰 커피숍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에 스타벅스 많죠. 우리 동네. 스타벅스 말고도 작은 커피숍 많잖아요. 근데 그 커피숍들이 작던 게 어느 날 대형 커피숍이 탁 나타난 게 뭐예요? 스타벅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이런 게 생기듯이 그런 큰 커피숍이 생겼대요. 영국에. 그러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대요. 근데 왜 꼭 영국이야? 유럽은 되게 저기 평원지대로 이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섬에 뚝 떨어져 있는 영국이야? 그 당시 경제 문화의 중심? 그러니까 경제 문화의 중심이 왜 됐을까? 커피 때문이야. 아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왜 커피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죠. 지금 많이 환경오염이 돼서 힘들긴 하지만 어디 딱 가보면 뭐라 그래요? 와 여기 1급수야 그냥 먹어도 돼. 이런 물 많죠. 우리 강원도나 뭐 이렇게 경상도 이런 데 가보면 1급수라고 막 그러죠. 자 그럼 우리나라 물이 맑은 걸로 유명하죠. 물이 좋아요 진짜로. 유명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산이 많아. 산지. 맞아요. 산이 많으니까 비가 와서 물을 잘 모아두기도 하고 걸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 효과가 있어서 아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유럽은 말이죠. 물이 아주 안 맑아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이 없다 보니까 물이 강으로만 흐르죠. 그러니까 필터링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 다 물이 걔네들이 더러우니까 우리는 전염병이 잘 안 도는 편이잖아요. 그죠? 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산악 70%나 되는 한반도를 자리 잡으셔가지고 힘들까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이 좋아요. 우린 어디 가서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식물도 잘 자라잖아요. 좋은 식물 자라서 왜 인삼 전 세계에서 다 재배하잖아 지금은. 근데 왜 맨날 고려인삼에서 우리나라 오겠어? 산이 많잖아요. 그 산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재밌지? 잠깐 딴 얘기로 벗어났는데 자 그럼 도대체 왜 커피 얘기가 나왔냐면은 유럽은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음료 문화가 발달했어요. 물을 끓여 먹거든요. 처음에 끓여 먹으면 좋아요. 그죠? 끓여 먹으면 괜찮아. 근데 끓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왜 한계가 있어? 맛? 썩어요. 물을 끓였다가 두면은 상해요. 쉬거든요. 상하니까 어떻게 돼? 아이씨, 이게 식히는데 오래 걸리고 막 겨울 같은 때야 금방 식혀서 끓인 물 먹겠지만 여름 같은 때 두면은 식히다가 상해요. 그러니까 끓인 물 안 먹고 안 끓일 수 있는 음료수가 발달해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요? 영국 커피나 티? 아니요 그 전에 콜라. 아 콜라? 네 오버입니다. 네. 자 뭐가 발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 프랑스 하면 뭐야? 와인. 와인 발달했잖아. 그리고 맥주 가면 맥주래. 독일 가면 맥주. 러시아 쪽 가면 보드카. 뭐야 다 무슨 종류야? 술 종류지. 왜 술 종류야? 술은 잘 상해 안 상해? 썩지 않는. 그렇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잘 안 써보니까 술이 발달한 거예요. 주류 문화가 발달해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어제 밤늦게까지 책 보던데 자 오늘 밥 먹자. 밥 먹고 목매다 와인 한 잔 먹었다. 그다 밖에 나가서 막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다 목말라 맥주 한 잔 먹어. 농담 같죠? 걔네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른들 선생님 나가서 일해 막 일하는데 와인 한 잔 먹고 점심 근데 그게 목말라서 먹는 거지 술을 음주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커피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죠. 차 문화 발달했다고. 근데 차 문화가 그 영국도 발달은 했는데 주로 중국에서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가예요, 고가. 그러니까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어, 차를. 차 문화가 있긴 있었는데 이 대중적이지가 못했다고. 그래서 귀족 위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커피는 아주 그냥 서민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커피로 음료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알코올이 없어서. 맞아요. 얘들아, 술을 먹으면 약간 어떻게 돼요?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다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노동력을 다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커피를 딱 먹었는데 내 노동력이 100이라면은 옛날에 술 먹을 때는 뭐 50에서 70밖에 못 쓰는데 커피를 먹었더니 120, 130을 쓰는 거야. 왠 줄 알아? 카페인 각성. 카페인은 각성. 그렇죠.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쓰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120, 30을 쓰니까 어떻게 돼? 와! 사람들이 막 능력이 뛰어나와. 이상하다. 이 학자가 이제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얘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잘하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커피를 먹어. 그러니까 딴 애들한테도 계속 커피를 권해. 야야, 너 밥 먹고 뭐 먹니? 오늘 프랑스 음식 먹고 와인 하지. 너 프랑스 음식 먹고 커피 마셔. 그랬더니 정신이 더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할 때였나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커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커피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디의 전설이라고? 어떤 목동이 네네. 염소를 이렇게 풀 먹이고 있는데 염소가 갑자기 무슨 빨간 열매를 먹더니 막 잠도 안 자고 막 밤새 날뛰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슬람 문화권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쪽이라서.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이슬람 수도승한테 갖다 드렸어. 그 수도승한테 이걸 열매를 먹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승이 그 당시에 과학 지식으로 딱 했더니 이게 각성 효과가 있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그 수도승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커피가 된 거예요. 그냥 열매를 먹다가 이거를 열매를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차에 물에다 섞어서 먹으니까 마시기도 편하고 이래서 이제 커피가 된 거죠. 그래서 각성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오늘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역사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그죠? 문화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런 공교육 학교가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전에는 학교가 뭐였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떤 거요?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교. 언제쯤? 2500년 전에. 내가 방금 그랬잖아. 우리 지금 형태의 학교는 한 2500년, 250년 전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전에는 있었을까요? 지금의 학교 형태는 없어요. 예, 없었어요. 그때는 다 공부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의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10%에서 5%만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했어요? 주로 가정교육. 아니면 귀족들끼리 선언으로 모여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공교육이라는 학교가 생긴 걸까요? 그거는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람이 기계를 쓰게 됐어요. 기계를 쓰게 되니까 기계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절대 왼쪽으로 돌리지 마시오. 오른쪽으로만 돌려서 사용하시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글을 못 읽어서 아까 공장장 아저씨가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다 차면 이렇게 돌려 그러면은 너 이렇게 하루에 $10 줄게. 네 하거든요. 딱 돌리다가 갑자기 이제
맨날 그 손 모양 보고 잘 돌렸는데 어느 날 정신이 없어서 이래도 돌아가네 해서 반대로 돌린 거야. 그럼 기계가 어떻게 돼? 완전히 망가진 거지. 얘 뭐 몇백 년 월급으로도 못하는 그 당시 엄청 비싸.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니까 막 폭력이 일어나 막 이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공장장들이 모여서 야 얘네들 글을 좀 가르치자. 글을 좀 읽게 하자. 이러면서 시작한 게 학교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뭐 숫자 곱하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매 자지. 자니까 교육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애들을 모아서 그 학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뭐 한 200명 쫙 모아있어요. 그 사진 옛날 사진도 있어요. 쫙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공부시켜요. 여기서 또 하나 단어 배워볼까요? 스탠다드라는 단어 아시나요? 영어로 안 쓸게요. 스탠다드 들어봤어요? 정적이? 스탠다드? 정적이다. 표준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뭐예요 스탠다드인데 그 말이 그 공교육이 생기면서 막 수백 명, 200명 애들 조그만 애들 모아놓고 하니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안 들으니까 제일 이렇게 줄을 세운 거야. 자 옛날에 막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줄을 세우고 제일 잘하는 애를 여기 딱. 자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인문학에서 언어로 우리 지금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외국 친구가 좀 있어요. 근데 좀 어리죠. 한 20대 여러분보다 좀 많은 나이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불고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이게 불고기야? 여러분 불고기 아시죠? 네. 왜 이게 불고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이렇게 막 그런 설명을 했더니 아니 왜 이게 불고기냐고. 고기에 물을 붓는데 왜 불고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히 불고기는 불고기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고기를 주로 구워 먹죠. 네.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걔네가 진짜 불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고기에 양념을 한 것도 신기한데 거기다 물이 있죠. 불고기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 국물 있잖아요. 국물이 있는데 이름은 불고기야. 그러니까 더 당황해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거기다 불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불고기가 왜 불고기죠? 우리 그 불판 밑에는 뭐가 있죠? 예, 불이 있어요. 연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글지글 끓어오르잖아요. 끓어오고 있으니까 이 고기는 그 불에 의해서 맛을 유지하는 고기다. 그래서 불고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그 연료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냥 단지 뭐만 생각해요? 그 음식만 보게 되죠. 그 음식만 보니까 왜 이게 불고기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선생님이 느낀 건데요. 이거 말고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가 같은 의미 나는데 뜻이 다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서양 사람들이 막 한국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너 애 먹었어?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애를 먹었어? 그렇잖아요. 그 걔가 듣기에는 아이를 줄여서 애라고 하고 children 막 이렇게 외워놨는데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 먹었어?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문학하고 좀 다르고 아까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인 그 성찰이 필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언어가 주는 그런 뉘앙스가 달라서 느낌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같은 의미인데 뜻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흑인들을 니그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습게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니가 그러면 되게 나쁜 말인데 우리나라 노래 가사 중에 니가 이런 말 많이 들어가죠. 네. 처음에 우리 그 한류 문화 막 돼서 케이팝이 막 퍼질 때 흑인들이 되게 당황했대요. 아니 얘네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욕하는 게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양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 안에 조센징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되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 얘네들 발음이 그렇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얘들아, 정의는 뭐고 개념은 뭐니? 정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해진 거죠. 여기 의자가 있으면 의자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은 뭐 다리가 3개가 되어 있고 등받이가 있으며 엉덩이를 붙이고 될 수 있는 가구 중에 하나. 이런 게 정의죠. 그죠? 그런데 개념은 정의보다 조금 더 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책상에 앉았어요. 이거 의자예요, 아니에요? 의자예요, 아니에요? 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의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그 자체고요. 의자 자체고요. 개념은 그 정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념의 개자가 아까 내가 방금 한자 얘기를 한 이유가 이 개자가 평미래 개자인데요. 평미래가 뭐냐면은 여러분 말이나 돼 있죠, 말. 우리 곡식 담을 때 한 마리요, 두 마리요, 한 대요, 두 대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조금 주면은 지금 장사꾼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기 위해서 말이나 되가 있으면 그 위를 이렇게 쫙 이런 작대기 두 구스름한 작대기로 쭉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겠죠? 그걸 바로 평미래라고 하고 그걸 써서 평미래 개자인데요. 잘 생각해봐. 한 말에 들어있는 콩의 개수가 10,000개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한 말은 무조건 10,000개야. 그러면 내가 또 지금 한 말 떴을 때 10,000개였다고 그 다음 떴을 때 10,000개일까? 알이 좀 크면은 한 9,500개. 알이 좀 작으면은 뭐 11,000개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정의가 어떤 딱 정해진 걸 가지고 한다면 개념은 살짝 넓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우리 무슨 공부예요? 정의를 아는 공부를 하죠. 정의를 아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 주로 찾잖아요. 정의를. 우리 정의를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시험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정답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답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서양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불고기를 딱 보고 그 정답만 말하면 내가 얘기했죠. 왜 이게 불고기냐고 물어봤는데 아 이거는 고기에 양념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아니 왜 불이 없는데 여기 물고기지 이게 왜 불고기야 하고 물어봤을 때 정의로만 얘기하면 절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념을 가지고 대답해줘. 왜? 이게 불고기가 된 개념. 이 요리는 그냥 지금은 뭐 그냥 먹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 밑에 연료를 해서 불을 떼가지고 지글지글 끓으니까 그냥 끓어오르면 어떻게 돼? 타지 않게 해서 물을 살짝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지글지글 끓어오르잖아. 물이 계속 끓으면서. 그래서 불고기 먹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육수 좀 더 주세요 해서 육수 살짝 붓잖아. 타지 말고 쫄지 말고 짜지 말라고. 그 개념을 알면 아 그래서 불고기구나 하는데 우리는 계속 정의만 얘기해 주니까 나도 그랬지. 처음엔 정의만 얘기해 주니까 서양 사람이 다른 문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긴 물이 있는데 왜 불고기라고 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자꾸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오류인데요. 자 그럼 정의와 개념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의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 앉아도 의자예요. 내가 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그냥 바닥에 앉으면 자리가 아프다. 바위가 하나 있네. 바위에 앉아. 그럼 그것도 의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어.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저기 10m짜리 줄이 필요해. 막 줄을 막 찾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줄을 찾겠죠. 여기 10m가 되는 줄만 있으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끌어올릴 수 있어. 딱 그런데 그 정답 가지고는 10m 줄을 사러 가려면 너무 멀고 또 거기서 그 마을에 갔는데 철물점이 있었지. 그또 철물점에 줄이 있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뭘 하죠? 줄처럼 쓸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렇죠. 옷이나 뭐 이런 줄줄을 쓸 수 있는 거를 사서 10m를 연결하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죠.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다고 하고요. 개념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좋죠. 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좋죠. 왜 그러면 좀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좋은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뭐죠? 응용할 여러분, 수 있어서. 예? 응용할 수 있어서. 응용할 수 있어서. 예, 그것도 정답입니다. 제일 그 더 간단한 정답은 뭐냐면요. 지식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검색하게 해봐. 의자 아까 얘기했잖아. 의자 검색해봐. 모르는 거 있어? 검색해봐. 정의는 다 이렇게 줘. 그죠? 정의는 어디 가서 났어요? 뭐 대한민국은 뭐 네이버나 다음을 사용하겠지만 서양 사람은 구글이나고 뭐 어디 뭐 다 검색 인터넷이라는 게 다 우리 연결돼 있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지식을 모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살짝 슬프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시험 볼 때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죠. 지식을 얘가 외우나 안 외우나. 선생님은 한 20년 전부터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친 지가 한 27년 차네요. 벌써 되게 오래됐네. 근데 20년 전부터 가르친 게 있어요. 수학 시간에 왜 계산기를 못 쓰게 하냐고.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론 수학풀이 연산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연산을 빨리 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한 5년 전부터. 나는 수업을 하건 학원이건 핸드폰, 스마트폰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나 이런 건 무음으로 해놓고 연결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저 말이 무슨 내가 막 어려운 막 얘기하다가 무슨 단어를 써. 영어를 나도 모르게 쓸 수 있잖아, 전문 용어로. 근데 난 너희들이 알 거라고 썼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럼 검색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이 이거였고 알 수도 있고. 나는 핸드폰 쓰는 거 좋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해하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 이런 데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식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지혜를 찾으려면은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